여러분, 오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매일 밤 5시간만 주무시는 것과 하루에 소주 한두 잔 드시는 것, 이 둘 중에 우리 뇌에 더 위험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부분 당연히 술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연구진이 정리한 자료를 보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우리 뇌에 끼치는 손상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술보다 더 조용하고 더 무섭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술은 우리가 나쁘다는 걸 알기라도 하지만 잠은 그냥 줄여도 괜찮다고 대부분 착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잠드는 그 순간 우리 머릿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 뇌가 무려 60%나 더 넓어집니다. 마치 청소부가 들어와서 일할 공간을 만드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청소부가 치워내는 것이 바로 치매의 원인으로 의심받는 찌꺼기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뇌가 매일 밤 스스로를 청소하는 아주 적극적인 작업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생체 시계가 어떻게 매일 24시간을 그렇게 정확하게 맞추는지 노벨상을 받은 학자조차 60년 동안 풀지 못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바로 우리나라 연구팀이 들고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그 60년의 수수께끼를 끝까지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가 오늘 밤부터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까지 손에 잡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잠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이틀 밤을 새워도 다음 날이면 멀쩡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자식 키우느라 밤잠 줄여가며 일하고 명절 때는 온 가족 음식 준비에 밤을 꼬박 새우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우리 몸이 그걸 버텨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달라집니다. 하룻밤만 설쳐도 며칠을 헤매게 됩니다. 머리가 멍하고 깜빡깜빡하고 사람 이름이 입안에서만 맴돕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혹시 이게 치매가 시작되는 신호는 아닐까 하고요. 여러분, 그 걱정이 결코 지나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두려워하실 일도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그 멍한 머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고 생각보다 훨씬 잘 회복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회복할 시간을 자꾸 빼앗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세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내용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큰 줄기입니다. 첫 번째 줄기는 잠잘 때 우리 뇌가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가입니다. 청소를 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그 비밀스러운 작업을 들여다봅니다. 두 번째 줄기는 그 모든 일을 정확한 시간에 시작하게 만드는 우리 몸속 두 개의 시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계의 비밀을 우리나라 연구팀이 어떻게 풀어냈는지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 몇 시간을 어떻게 자야 하는지, 집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바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잠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잘 때 우리 뇌가 진짜로 무슨 일을 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잠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일한 우리 뇌가 드디어 스위치를 끄고 푹 쉬는 시간이라고요. 그런데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지난 10여 년 사이에 뇌과학이 보여준 그림은 우리 생각과 정반대였습니다. 잠드는 순간 우리 뇌는 더 조용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깨어있을 때는 한 번도 하지 않던 일을 그제야 시작했습니다. 2013년에 미국 로체스터 대학의 한 연구팀이 세계적인 학술지에 논문을 한 편 실었습니다. 잠잘 때 동물의 뇌를 들여다봤더니 뇌세포 사이에 빈 공간이 깨어있을 때보다 약 60%나 더 넓어져 있었습니다. 60%요? 우리 머릿속에서 매일 밤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잠잘 때 우리 뇌는 청소부가 들어와 일할 수 있도록 가구를 60%나 더 띄워줍니다. 책장도 옮기고 침대도 밀고 청소기가 지나갈 길을 활짝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그래야 맑은 물 같은 뇌 척수액이 그 사이사이로 흘러 들어가서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이 청소 시스템에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뇌만의 특별한 하수도, 청소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청소부가 치워내는 노폐물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이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지요? 그냥 끈적한 찌꺼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찌꺼기가 우리 뇌 안에 오래오래 쌓이면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으로 의심받는 그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 청소는 우리가 깊이 잠들었을 때에만 제대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우리 가슴이 서늘해지는 대목이 나옵니다. 잠을 줄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청소부에게 휴가를 줘버린다는 뜻입니다. 찌꺼기는 계속 쌓이는데 치워줄 사람이 출근을 안 한 겁니다. 하룻밤, 이틀밤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년, 십몇 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연구진의 자료에 따르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뇌 속 찌꺼기 청소를 떨어뜨려서 인지 기능 저하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저 바빠서 혹은 잠이 안 와서 줄인 그 잠이 사실은 우리 뇌의 청소 시간을 빼앗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밤잠 줄여가며 일했던 우리 세대에게 이 말은 참 가슴 아프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뇌는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방법은 잠시 뒤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밤에 청소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의 아주 흥미로운 작업을 합니다. 바로 기억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낮 동안 우리가 어디를 걸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이런 기억을 처음 받아 적는 곳이 우리 뇌 안의 해마라는 부위입니다. 작은 바다 생물 해마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잠든 사이에 이 해마 속 신경세포들이 낮에 켜졌던 순서를 그대로 다시 한번 재생합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다시 보기, 그러니까 재생이라고 부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속도입니다. 실제 시간보다 약 10배에서 20배 빠른 빨리 감기로 그날 하루를 다시 돌려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기억은 골라내서 장기 보관 창고로 차곡차곡 옮겨둡니다. 예전 어른들이 잠을 자면서 하루를 정리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말이 비유인 줄로만 알았는데 과학적으로 꽤 정확한 표현이었던 겁니다. 우리 뇌는 정말로 그날 하루를 빨리 감기로 다시 보면서 쓸 것과 버릴 것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잠을 줄였을 때 다음날 머리가 멍한 건 그냥 피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청소부에게 휴가를 줘버린 데다가 기억을 정리하는 빨리 감기 시간까지 빼앗아 버린 겁니다. 가구가 60%만큼 넓혀지지 않은 방에서 노폐물은 그대로 남고 어제 배운 것은 장기 창고로 옮겨지지 못한 채 그냥 흩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분명히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고 방금 안경을 어디 뒀는지 깜빡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머리가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우리 뇌에게 정리할 시간을 안 준 것뿐입니다. 여기서 우리 세대가 특히 귀담아 들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깊은 잠, 그러니까 청소와 정리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 깊은 잠의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젊은 사람보다 청소부가 일하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잘 수 있는 시간만큼은 깊고 푹 자야 합니다. 젊은 사람은 좀 부실하게 자도 청소 시간이 기니까 어느 정도 버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여유가 줄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잠은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더 귀하고 더 중요한 보약인 셈입니다. 실제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68살 임경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셨던 분인데요. 가게 문 닫고 은퇴하신 뒤로 잠을 통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새벽 3시까지 텔레비전을 켜놓고 뒤척이다가 아침 늦게야 겨우 눈을 붙이는 생활을 몇 년이나 하셨습니다. 본인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손주 이름을 헷갈리는 날까지 생기면서 덜컥 겁이 나셨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임경자 어르신이 어떻게 다시 밤잠을 되찾으셨는지 그 방법까지 오늘 영상 안에 다 담겨 있으니까요. 지금은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잠든 사이 우리 뇌는 결코 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청소를 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우리를 위해 밤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일할 시간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치매를 멀리하고 맑은 정신으로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하는 첫걸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매일 밤 비슷한 시간이 되면 졸음이 몰려오고 아침이면 눈이 떠질까요? 그 답은 우리 몸 안에 시계가 하나가 아니라 2개나 들어있다는 사실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는 시간을 재는 시계이고 또 하나는 피로를 재는 시계입니다. 오늘 이 2시계 이야기를 이해하시고 나면 왜 어떤 날은 누우면 바로 잠들고 어떤 날은 피곤한데도 눈만 말똥말똥한지 그 이유가 시원하게 풀리실 겁니다. 첫 번째 시계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우리 뇌 한가운데에 작은 솔방울처럼 생긴 솔방울샘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이 친구는 주변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슬슬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상태라면 대략 밤 9시에서 10시 무렵 우리 몸을 잘 준비 상태로 바꿔놓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몇 시야 하고 알려주는 시간을 재는 시계인 셈입니다. 우리 몸에게 이제 슬슬 잘 시간이라고 속삭여주는 호르몬이지요. 이 대목에서 정말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연구자가 사람을 빛이 완전히 차단된 깊은 동굴에 한 달씩 들여보낸 적이 있습니다. 시계도 없고 햇빛도 없고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알 방법이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의 몸은 여전히 약 24시간 주기로 잠들고 깨어났습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어떤 신호도 사라졌는데 말입니다. 우리 안의 시계가 그대로 째깍째깍 돌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멜라토닌 시계는 빛을 보고 그때그때 맞추는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우리 몸에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는 타고난 시계였던 겁니다. 잠깐 하나 더요. 여기서 우리 세대가 무릎을 칠 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이가 들면 이 멜라토닌이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보다 분비되는 양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수면 연구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멜라토닌 분비량이 젊은 시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면서 잠이 얕아지고 새벽에 자꾸 깨는 게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몸에 잘 시간을 알려주는 호르몬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고 많은 분들이 자책하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잠이 없을까? 나이 들어서 게을러졌나 하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 줄어든 시계를 다시 또렷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뒤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계 하나만으로는 잠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2번째 시계가 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건 호르몬이 아니라 일종의 노폐물입니다. 우리 뇌세포가 에너지를 쓸 때마다 연료가 분해되는데요. 그 연료가 타고 남은 찌꺼기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아데노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찌꺼기가 뇌 안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얼마나 오래 깨어 있었나를 재는 카운터인 셈입니다. 아침에 막 일어났을 때는 텅 비어 있다가 하루가 저물수록 가득 차는 모래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잘 때 이 2시계를 함께 봅니다. 시간을 알려주는 멜라토닌 시계와 피로가 얼마나 쌓였는지 알려주는 아데노신 카운터입니다. 이 2시계가 동시에 이제 자라고 외칠 때 우리는 가장 깊고 편안하게 잠듭니다.
반대로 한쪽만 외치면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해외여행을 갔을 때 시차 때문에 한밤중인데도 정신이 말똥말똥했던 적 있으시지요? 그건 피로 시계는 충분히 찼는데 멜라토닌 시계가 아직 우리나라 시간에 맞춰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두 시계가 따로 노는 거지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무리한 날, 분명히 몸은 천근만근인데 침대에 누워도 눈만 말똥말똥한 경우 말입니다. 그건 멜라토닌은 자라고 하는데 피로 시계가 너무 흥분한 상태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과하게 긴장하면 오히려 잠이 달아나는 거지요.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억지로 누워서 끙끙 앓는 것보다 잠깐 일어나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나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커피, 카페인 이야기입니다. 카페인이 졸음을 쫓아주는 원리가 바로 이 피로 시계에 슬쩍 끼어드는 겁니다. 아데노신이라는 피로 물질은 뇌 안에 정해진 자리에 가서 앉아야 비로소 졸려 신호가 켜집니다. 그런데 카페인이 그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앉아버립니다. 그러면 피로 물질이 앉을 자리가 없어집니다. 피로는 그대로 쌓이고 있는데 졸려 신호만 못 보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잠이 확 깨는 거지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카페인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자리를 빼앗겼던 피로, 물질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와 앉습니다. 그래서 카페인 기운이 떨어질 때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카페인이 우리 몸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카페인은 몸에서 절반이 빠져나가는 데에만 5에서 6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오후 늦게 마신 커피 한 잔이 한밤중까지도 우리 뇌 안에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세대가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젊을 때보다 느려집니다. 삼성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는 카페인 대사 속도가 젊은 성인의 약 73%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오후에 커피를 마셔도 밤에 잘 자지만 우리는 그게 고스란히 남아서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걸 알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께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이건 우리 건강을 위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고 지금까지 함께 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잠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뇌가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적극적인 작업 시간이었습니다. 잠들면 뇌가 60%나 넓어지면서 찌꺼기를 씻어냅니다. 둘째, 그 찌꺼기 중에는 치매와 관련된 베타 아밀로이드도 있어서 잠을 줄이면 청소가 안 됩니다. 셋째, 우리 몸에는 시간을 재는 멜라토닌 시계와 피로를 재는 아데노신 카운터가 함께 있습니다. 넷째, 카페인은 그 피로, 시계의 자리를 가로채서 우리 나이에는 특히 오래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한 대목입니다. 방금 우리가 본 두 시계 중에서 첫 번째 시계, 그러니까 우리 몸에 타고난 그 생체 시계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24시간을 맞추는지 이 질문 하나를 두고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무려 60년 동안 끙끙 앓았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조차 모르겠다고 손을 들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바로 우리나라 연구팀이 들고 나타났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지요?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하고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60년의 수수께끼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요즘 잠을 못 자는데 하고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 계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기만 해도 이미 절반은 해결된 겁니다. 왜냐하면 잠은 억지로 자려고 애쓸수록 더 달아나는 청개구리 같은 녀석이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잠은 스스로 찾아옵니다. 그러니 오늘은 마음 편히 우리 몸이 얼마나 정교하고 똑똑하게 만들어졌는지 그 신비를 함께 구경하신다는 마음으로 따라와 주세요. 자, 이제 그 60년의 수수께끼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한참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무렵 두 연구실이 거의 동시에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작은 초파리에서 시계 역할을 하는 유전자 하나를 찾아낸 겁니다. 그 유전자의 이름은 우리말로 풀면 주기,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 기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발견이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동안 우리 몸속 생체 시계는 그냥 어딘가에 막연히 있을 것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자들이 진짜로 째깍째깍 거리는 분자 부품을 손에 잡히게 찾아낸 겁니다. 이 시계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은요, 밤이 되면 우리 세포 안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러다가 낮이 되면 천천히 분해되어 사라집니다. 이렇게 쌓였다가 사라지는 한 사이클이 정확히 24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세포 하나하나 안에 진짜 시계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발견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아십니까? 수십 년이 지난 뒤 발견을 한 학자들에게 노벨 생리의학상이 돌아갔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찾아낸 부품 하나로 한참 뒤에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그만큼 우리 몸속 시계의 비밀을 처음으로 손에 잡히게 만든 위대한 작업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곰곰이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화학 반응은 온도가 올라가면 빨라집니다. 우리가 냄비에 불을 세게 올리면 물이 빨리 끓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몸 안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도마뱀이나 개구리 같은 동물들도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낮에 햇볕을 받아 몸이 뜨겁게 달아올라도 새벽에 차갑게 식어도 이 동물들의 하루는 여전히 24시간입니다. 부품을 움직이는 반응은 분명히 빨라졌다 느려졌다 할 텐데 시계 바늘은 어떻게 늘 24시간을 가리킬까요? 이게 정말 믿기 힘든 부분입니다. 시계를 차가운 냉장고에 넣어도 뜨거운 물에 담가도 24시간이 그대로라는 건 거의 마법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과학자들은 이 신기한 현상에 온도 보정이라는 이름을 붙여두었습니다. 온도가 변해도 시계가 스스로 알아서 보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름만 붙여놓았지 그 원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무려 60년 동안이나요. 시계 유전자를 찾아내고 노벨상까지 받았는데도 정작 왜 온도가 변해도 주기가 일정한가 하는 이 문제는 끝내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문제였는지 보여드릴까요? 노벨상을 받은 바로 그 학자 본인이 한 논문에서 이 원리는 우리도 여전히 잘 모른다고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부품을 처음 찾아낸 사람이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도 이건 우리도 답을 모릅니다 하고 두 손을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60년이라는 세월은 그냥 흘러간 게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연구자들이 평생을 매달려도 도저히 풀지 못하던 아주 단단한 매듭이었던 겁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런 난제였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학자가 우리도 모른다고 적었던 그 무렵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나라의 한 연구팀이 그 답을 들고 나타난 겁니다. 자,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가운데 하나에 한 편의 논문이 실립니다. 우리나라 카이스트와 기초과학연구원이 함께한 공동 연구였습니다. 60년 동안 누구도 풀지 못했던 그 온도 보정의 비밀에 마침내 답이 달린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 세대가 그토록 어렵게 살아온 이 나라에서 세계가 못 푼 문제를 우리 연구자들이 풀어냈다니 말입니다. 답의 무대는 우리 세포 안의 시계 단백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팀이 들여다본 것은 이 단백질 표면에 있는 아주 작은 단추 2개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단백질에게 이제 분해될 시간이야 하고 신호를 보내는 단추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추가 2개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추를 누르면 단백질이 빠르게 분해됩니다. 두 번째 단추를 누르면 오히려 천천히 분해됩니다. 정상 체온일 때는 이 두 단추가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정확히 24시간 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반응이 빨라지니까
단백질도 더 빨리 사라져야 정상입니다. 그러면 시계가 빨라져서 하루가 24시간보다 짧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팀이 발견한 건 정반대였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 몸이 첫 번째 단추가 아니라 두 번째 단추를, 그러니까 천천히 분해되는 쪽을 더 많이 누른다는 거였습니다. 그 결과 단백질은 더 오래 살아남고 24시간 주기는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비유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단백질이 분해되어 사라지는 길에 빠른 길과 느린 길,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도가 올라가서 모든 차들이 갑자기 빨라지면 빠른 길에 있던 차를 느린 길로 슬쩍 옮겨주는 신호등이 우리 몸 안에 숨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은 결국 24시간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요. 우리 연구팀은 이것을 일종의 온도 보정 스위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게 생각할수록 놀랍지 않으십니까? 더 놀라운 건 발견의 순서였습니다. 우리나라 연구팀은 실험실에서 단백질을 먼저 들여다본 게 아니었습니다. 수학으로 먼저 답을 예측했습니다. 이런 스위치가 반드시 있어야만 24시간이 유지된다고 종이 위에 수식으로 먼저 그려낸 겁니다. 그리고 함께 일한 연구자들이 몇 년에 걸쳐 실험으로 그 예측이 맞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마치 옛날 한 위대한 물리학자가 우주의 신비를 수학으로 먼저 예측하고 수십 년 뒤에 그게 사실로 밝혀진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몸속 시계의 비밀도 수학이 먼저 그 답을 찾아낸 겁니다. 같은 시기에 외국의 노벨상 수상자가 우리는 아직 모른다고 적은 그 난제를 우리나라 연구팀이 풀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손주들한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것도 아세요 하고 눈이 동그래질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잠을 잘 자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정교한 시계를 가진 우리 몸은 도대체 몇 시간을 자야 가장 좋을까요?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평생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잠은 8시간을 자야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나온 아주 큰 연구가 그 상식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건강 연구인데요. 무려 약 49만 8천여 명의 잠을 들여다봤습니다. 38살부터 73살 사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잠자는 시간과 인지 능력, 그리고 마음 건강, 거기에 뇌 구조의 변화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의외였습니다. 가장 좋은 잠은 8시간이 아니라 7시간이었습니다. 더 자도 점수가 떨어지고 덜 자도 점수가 떨어지는 가운데가 가장 좋은 모양이 또렷하게 나타난 겁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도 생각을 담당하는 부위도 7시간 부근에서 가장 안정적이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외워온 8시간이라는 숫자는 사실 평균이지 최고가 아니었던 겁니다. 약 5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뇌가 보여준 답은 7시간이었고 그건 우리 몸이 오랜 세월 다듬어온 두 시계가 가장 편안하게 맞물리는 지점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7시간쯤 주무시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마음 편히 가지셔도 됩니다. 8시간을 못 채워서 큰일이라고 자책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무리해서 8시간 억지로 채우려다 잠자리에서 뒤척이는 게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7시간은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잠든 시간입니다. 침대에 8시간 누워있어도 자꾸 깨고 뒤척이면 실제 잠은 대여섯 시간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게는 몇 시간을 누워있느냐보다 얼마나 깊이 자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청소부가 제대로 일하려면 토막토막 끊긴 잠이 아니라 쭉 이어진 깊은 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억지로 오래 눕는 게 아니라 7시간을 깊고 편안하게 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7시간의 깊은 잠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돈도 들지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2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보너스로 하나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빛부터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잠은 밤에 자는 거니까 밤만 신경 쓰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밤잠을 결정하는 건 그날 아침에 우리가 받은 빛입니다. 참 신기하지요. 미국 콜로라도 대학에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평소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을 데리고 일주일간 산속으로 캠핑을 다녀온 겁니다. 그곳에서는 전등 같은 인공 불빛을 모두 껐습니다. 오직 해와 달, 그리고 모닥불 빛만 허용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났더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의 멜라토닌, 그러니까 잠 호르몬이 흘러나오는 시점이 평균 2시간 가까이 앞당겨진 겁니다. 다시 말해 밤이 되면 훨씬 일찍 졸리고 일찍 잠드는 몸으로 바뀐 거지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평소에 스스로를 나는 올빼미형이야, 밤에만 정신이 맑아 하고 여기던 사람들조차 캠핑이 끝날 무렵에는 아침형 인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빼미형이라는 건 타고난 본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도시의 밝은 불빛이 우리 시계를 매일 조금씩 뒤로 밀어둔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발견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자는 게 우리 의지나 성격 탓이 아니라 그저 빛의 문제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 밀림의 정체도 숫자로 설명이 됩니다. 우리 몸이 타고난 하루 주기는 정확히 24시간이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깁니다. 24시간하고도 약 11분에서 18분쯤 더 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우리 몸의 시계는 매일 10몇 분씩 자꾸 뒤로 밀려납니다. 오늘은 11시에 졸리던 사람이 내버려두면 다음 날은 11시 10몇 분에, 그 다음 날은 더 늦게 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밀리는 시계를 아침 햇빛이 다시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아침에 눈으로 환한 빛이 들어오면 우리 뇌가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고 시계를 다시 0점으로 당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게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단 5분이라도 좋으니 자연광을 쬐어주세요. 커튼을 활짝 걷고 창가에 잠깐 서 계셔도 좋고 마당이나 베란다에 잠깐 나가셔도 좋습니다. 날이 좋으면 동네 한 바퀴 가볍게 걸으시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이 아침 햇빛 한 줌이 그날 밤 우리의 잠을 결정합니다. 돈도 안 들고 약도 필요 없고 그저 창문만 열면 되는 일입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좋아하는 공짜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보약인 셈이지요. 자, 잠깐 하나 더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바로 밤의 밝은 빛, 특히 푸른 빛입니다. 휴대전화나 텔레비전 화면에서 나오는 그 환한 빛에는 푸른 기운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푸른 빛이 우리 뇌를 속입니다. 밤인데도 아직 낮이야 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 시간을 알려줘야 할 멜라토닌이 아직 낮인 줄 알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누워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잠은 점점 더 멀리 달아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수면센터 자료에서도 취침 전 화면 노출 시간이 길수록 수면 시작이 평균 23분에서 47분까지 늦어진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임경자 어르신 기억하시지요? 울산에 사시는 68살, 새벽까지 텔레비전을 켜놓고 뒤척이시던 그분 말입니다. 이분이 바로 이 푸른 빛의 함정에 빠져 계셨던 겁니다. 밤새 켜둔 텔레비전 불빛이 잠 호르몬을 계속 막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아무리 누워 있어도 깊은 잠에 들지 못하셨던 겁니다. 이분이 어떻게 다시 잠을 되찾으셨는지는 조금 뒤 마지막에 다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밤의 환한 화면은 우리 잠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이 도둑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집 안불도 한두 단계 어둡게 낮춰주세요. 밝은 거실등 대신 은은한 작은 등 하나만 켜두는 겁니다. 그렇게 어둑해지면 막혀있던 잠 호르몬이 그제야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커피, 카페인도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카페인은 몸에서 절반이 빠지는 데만 5에서 6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세대는 가급적 오후 2시 이전에만 커피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가면 그 커피가 밤까지 남아서 피로 신호를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 드시고 싶으시면 오후에는 카페인이 없는 보리차나 따뜻한 곡물차로 바꾸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께서 즐겨 드시던 그 구수한 차들이 알고 보면 우리 잠을 지켜주는 지혜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 보너스입니다. 혹시 잠자리에 누웠는데 도무지 잠이 안 오신다면 억지로 누워서 끙끙 앓지 마세요. 20분쯤 지나도 잠이 안 오면 차라리 잠깐 일어나세요. 불은 어둑하게 둔 채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을 잠깐 하시는 겁니다. 조용히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드시거나 어려운 책을 몇 장 넘기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다 다시 졸음이 오면 그때 누우세요.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는 신호를 우리 뇌에게 다시 새겨주는 겁니다. 억지로 채우려 애쓰는 잠보다 마음 편한 잠이 우리 뇌를 더 잘 청소해 줍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 마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가 잠을 못 자는 데에는 몸의 변화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무게도 큽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 키우느라 먹고 사느라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몸 돌볼 새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게 평생을 보내고 이제 좀 쉴만하니 이번에는 잠이 안 옵니다. 밤이 길어지면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살아온 날들이 떠오르고 앞날이 걱정되고 자식들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세대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내 잠을 줄여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내 잠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또 가족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푹 자고 정신이 맑아야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잠을 잘 잔다는 건 단순히 내 몸 하나 편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 모두의 평안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모든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7살 이영희 어르신입니다. 오랫동안 교사로 일하셨던 분인데요. 퇴직 후 합창단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밤마다 잠이 안 와서 결국 수면을 돕는 약에 기대게 되셨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있는 듯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약을 먹어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이 더 무겁더랍니다. 합창단 연습에 가도 노랫말이 자꾸 헷갈리고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이 속상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바꾸신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빛이었습니다. 낮 동안 거의 집 안에만 계시던 생활을 바꿔서 아침마다 가까운 공원을 30분씩 걸으셨습니다. 햇빛을 듬뿍 받으신 거지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집 안조명을 미리 어둡게 낮추셨습니다. 그렇게 두어 달쯤 지나자 약에 기대는 날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평소 합창단에서 외우던 노랫말도 다시 술술 나오기 시작하더랍니다. 여러분, 평생 가르치는 일을 하신 분조차도 결국 답을 찾은 건 약이 아니라 햇빛과 어둠이었습니다. 우리 몸의 시계를 거스르지 않고 그저 자연의 리듬에 맞춰 드린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길을 떠올려 보면 늘 무언가를 더 해야 했습니다. 더 일하고, 더 참고, 더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잠만큼은 정반대입니다. 더 애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야 찾아옵니다. 아침에 빛을 보고 밤에 어둠을 되찾는 것, 이건 무언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몸이 가지고 있던 것을 되돌려주는 일입니다.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부지런해질 필요도, 더 돈을 쓸 필요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잠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셨다면 오늘만큼은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잠을 못 잔 건 게을러서도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 몸의 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아침엔 빛, 밤엔 어둠.
이 단순한 두 마디면 우리 몸은 스스로 길을 찾아갑니다. 오랜 세월 다듬어진 그 정교한 시계가 우리를 위해 다시 제대로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잠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임경자 어르신도 이영희 어르신도 두 달은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러니 며칠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시계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바뀝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빛을 보고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어둠을 맞이하는 그 꾸준함이 결국 우리에게 깊은 잠을 선물해 줍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잘하는 게 바로 그 꾸준함이지요. 그 힘이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엉뚱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화성 이야기입니다. 화성의 하루는 지구보다 깁니다. 지구의 하루가 24시간인데 화성의 하루는 24시간하고도 39분쯤 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 몸이 타고난 하루 주기, 그러니까 24시간보다 조금 긴 그 주기가 화성의 하루와 꽤 가깝습니다. 만약 먼 훗날 사람이 화성에 살게 된다면 우리 몸은 오히려 지구보다 화성에 더 잘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오랜 세월 지구에서 다듬어 온 시계가 마치 다른 별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들리는 이 신기한 우연, 참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가 살아온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이야기지요. 손주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나 들려주시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것도 아셔요 하고 눈이 동그래질 겁니다. 여기서 우리 임경자 어르신 이야기를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울산의 그 68살 어르신 기억하시지요? 새벽까지 텔레비전을 켜놓고 뒤척이시던 분 말입니다. 이분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집 앞 공원을 10분씩 걸으셨습니다. 가게 문 닫고 이래저래 무기력하셨던 아침이 그 짧은 산책 덕분에 기분부터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렇게 끼고 사시던 텔레비전을 잠들기 1시간 전에 과감히 끄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오히려 더 심심하고 잠이 안 오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몇 년 묵은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으니까요. 그런데 두어 주가 지나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 11시쯤이면 스르르 졸음이 오기 시작하더랍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고요. 한 달쯤 지나니 아침에 머리가 맑은 날이 부쩍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손주 이름을 헷갈리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가장 기뻐하신 건 더 이상 잠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게 된 거라고 합니다. 이제는 밤이 두렵지 않다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약을 쓴 것도 아니고 돈을 들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침 햇빛과 밤의 어둠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우리 누구나 오늘 밤부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나눈 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잠은 쉬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뇌는 60%나 넓어지면서 청소를 하고 그 청소가 치매와 관련된 찌꺼기를 씻어냅니다. 잠든 사이 우리 뇌는 그날의 기억을 빨리 감기로 다시 보며 정리합니다. 그래서 잠을 줄이면 머리가 멍하고 깜빡거리는 겁니다. 둘째, 우리 몸에는 시간을 재는 멜라토닌 시계와 피로를 재는 아데노신 카운터가 함께 돌아갑니다. 그 시계가 어떻게 24시간을 정확히 맞추는지 60년이나 풀리지 않던 비밀을 우리나라 카이스트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팀이 풀어냈습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정교한지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발견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잠은 8시간이 아니라 깊은 7시간이었습니다. 셋째, 그 7시간을 지키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아침에 햇빛을 보고 밤에는 화면을 끄고 어둡게 하고 커피는 오후 2시 전까지만. 이렇게 우리 몸의 2시계를 도와주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아침엔 빛, 밤엔 어둠. 이 2마디입니다. 우리 몸은 이미 완벽한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시계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거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거창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세대가 평생 살아오며 터득한 그 부지런함이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 하나를 정리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오래 남은 장면이 있습니다. 매일 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뇌가 60%나 넓어지면서 그 안에서 청소부가 묵묵히 일을 시작한다는 그림이었습니다. 평생 잠을 그저 멈춰있는 시간으로만 여겨왔는데 사실은 깨어있을 때보다 더 정교한 일이 안에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늦게 잘 때마다 지금 우리 청소부가 못 들어오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우리 건강에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한번 살짝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매주 이렇게 어려운 건강 이야기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풀어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곁에 잠 때문에 고생하시는 가족이나 이웃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살며시 전해주세요. 우리가 아는 이 작은 지혜가 그분들의 밤도 편안하게 바꿔줄지 모릅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세대의 따뜻한 정이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고민이나 오늘부터 실천해 보실 다짐도 가볍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이 다 끝나거든 화면을 끄고 한 번 더 편안하게 잠을 청해 보세요. 60%만큼 넓어진 우리 뇌가 묵묵히 청소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 몸을 위해 밤새 일해줄 그 고마운 청소부에게 오늘만큼은 푹 일할 시간을 선물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